빨래를 널다가 들은 한마디. 시어머니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은 칼이 되어 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 그 결말이 죽으라는 저주라니.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진 말을 들은 이후 인숙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차갑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이래. 아들이 이제 요양원 보낼 거라던데.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돌아온 건 은혜가 아닌 버림, 사랑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못할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인숙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금빛 극장 막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따라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마당 한편을 비추는 시골집. 인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수세미로 항아리 겉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중얼거립니다. 이 간장독은 언제 닦았던가?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똑같이 닦았지만 인숙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9의 나이에 가끔씩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쯤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수세미질을 하던 손이 갑자기 멈춥니다. 멍하니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손에 든 수세미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뭐 하려던 거였더라?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분명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입끝에 맴도는 단어처럼 뭔가 중요한 것이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에이,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인숙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주변 또래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곤 했으니까요. 옆집 아줌마도 지난번에 요새 자꾸 깜빡해서 큰일이야라며 웃어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어들이며 인숙은 하루 일과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며느리 지혜가 점심때 들를 예정이었습니다. 뭔가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장독대에 왔다가 더러운 부분이 보여닫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찬장을 열어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찬장을 보며 인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집안일은 척척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김치통과 돼지고기를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혜가 김치찌개를 참 좋아하지. 며느리를 위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합니다. 김치를 송송 썰고 돼지고기도 한 입 크기로 잘라놓습니다. 양파와 대파도 썰어서 준비해둡니다. 이런 일상적인 요리는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른 후 돼지고기부터 볶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익는 지글지글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 김치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아, 맞다. 고춧가루도 넣어야지.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인숙은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마침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드라마 속 주인공의 애틋한 사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며느리 이야기였는데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자
인숙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저 며느리 참 불쌍해라.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네.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한 인숙은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타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에서 나는 냄새인가 했는데 점점 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인숙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김치찌개는 거의 다 타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급히 가스불을 끄고 냄비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집안 가득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완전히 태워 먹었네. 인숙은 당황해하며 창문을 모두 열어젖혔습니다. 선풍기도 틀어서 연기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냄비에 다시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을 벗어나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며 끓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완전히 잊어버린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혜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혜는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탄 냄새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게.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깜빡해서 좀 태웠어. 다시 끓였으니까 괜찮아. 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인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혜야, 어서 와. 새로 끓인 김치찌개 같이 먹을래? 네, 어머니. 지혜는 작은 미소를 짓려고 애썼지만 표정에는 피로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맛있게 먹어. 이번엔 안 태웠으니까. 인숙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혜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내내 지혜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인숙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혜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인숙은 괜찮다며 혼자 정리했습니다. 탄 냄비를 닦으면서 인숙은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자신이 걱정됐습니다. 요새 자꾸 깜빡해서 조심해야겠어. 지혜가 회사로 돌아간 후 인숙은 마당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인숙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빨래 집게로 이불을 고정하면서 흥얼거리고 있는데 집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통화 괜찮아? 지혜가 친정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인숙은 빨래를 계속 널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그냥 요새 너무 힘들어서.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인숙은 빨래를 멈추고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돌봐드려야 하는데. 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거실에서 등을 돌리고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발소리를 듣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잖아, 엄마. 매일 이런 식으로는 정말 못 견디겠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인숙은 그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고.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맨날 실수해서 내가 뒷정리하게 만들고 똑같은 말 몇 번씩 반복하고. 정말 미치겠어, 엄마. 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뒤를 돌아서 인숙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급한 일이 생겼어. 지혜는 급히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왔어.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혜의 통화를 거의 다 들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친정엄마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별거 아닌 얘기였어요.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인숙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그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혜야, 혹시. 인숙이 뭔가 물어보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인숙은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짐이 되고 있었구나. 지혜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계속 실수하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깜빡거림과 건망증이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자꾸 실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치찌개를 태우기도 했고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인숙은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큰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혜와 상우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다. 빨리 씻고 밥 먹어라. 상우가 씻는 동안 지혜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인숙은 지혜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구나. 식사를 하면서도 인숙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우와 지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혜의 말에 인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실까요? 지혜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자신을 걱정해주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지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인숙은 괜찮다며 혼자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오늘 들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혹시 정말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며느리가 챙겨줘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더 편해질까요? 지혜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인숙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깊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과의 관계가 갑자기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인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음성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지혜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게 된 인숙은 아들 상우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지만 돌려서라도 자신이 정말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상우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을 때 인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전까지 만들어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요새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줬잖아. 상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상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요새 너희들에게 패 끼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인숙은 괜찮은 척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새 내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말이야. 지혜한테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나이 드시면 그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지혜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상우의 대답은 진심 같았지만 인숙의 마음속 의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지혜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상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지혜가 뭔가 말했나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야. 인숙은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지혜가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식사를 마치고 상우가 회사로 돌아간 후 인숙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 일을 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말을 하다가 문득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던 음식. 혼자 중얼거리다가 멈춰섰습니다. 아까 상우와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어색하게 웃어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우가 그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느리 지혜에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혜의 친정 어머니까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후에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곳이라 길도 잘 알고 있고 사장님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아, 그게 뭘 사러 왔더라. 인숙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필요해서 나온 건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아, 맞다. 간장이랑 설탕을 사러 왔어. 급히 기억해낸 척했지만 사실 정말 그것 때문에 왔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장과 설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자신도 불안하고 가족들도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온 모양인지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숙과 마주치자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지혜야, 친구들과 즐겁게 잘 놀다 왔어? 네, 어머니.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지혜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혹시 친구들과 만나서 자신 얘기를 했을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숙은 자신이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안부 인사 같은 거 하지 않았나 해서. 아, 네. 어머니 안부도 물어봤어요. 지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인숙은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깜빡거림이나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우가 돌아왔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앉은 식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인숙은 계속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상우가 물었지만 인숙은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꾸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지냈어. 그래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왜 자꾸 몸이 괜찮은지 묻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일까요? 인숙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인숙은 평소처럼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반찬이나 국 만드는 법이나 건강 이야기, 가족 근황 등을 나누는 소소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들어서니 벌써 몇 분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박씨 아주머니, 그리고 새로 이사온 최씨 아주머니까지. 인숙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숙 씨, 어서 와요. 오늘 좀 늦으셨네. 길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 늦었어요. 사실 집에서 나오면서 현관문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냉장고 위에서 발견했는데 왜 거기에 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는 잘 지내고?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요즘은 이런 질문도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운 며느리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새 며느리 시어머니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집이 많던데.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인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봤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지혜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숙 씨 댁은 정말 복받은 집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효자라면서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인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지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신을 대하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에 박 씨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건너편 집 며느리 말인데요. 아주머니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핀 후 더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란다. 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진단을 받았대요. 김 씨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낮으로 지켜봐야 하고. 맞아요. 들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갈 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들이 모두 그런 증상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인숙 씨는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인숙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언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나이를 먹었단 말이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한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다시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내 열쇠인데. 한참을 씨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웃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은 한 집 건너편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급히 자신의 집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자신의 실수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69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밥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분명 아침에 밥을 했는데 밥솥 버튼이 꺼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생쌀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구나. 하루 종일 밥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급히 물을 넣고 다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오후에 지혜가 들어왔을 때 인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혹시 내가 요즘 이상해 보이는 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말이야.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런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 혹시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니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대답은 진심 같았지만 인숙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상우가 돌아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니?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세요? 괜찮으시다니까요. 하지만 상우의 표정에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을회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이다. 며느리가 밤낮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혜가 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혜의 친정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인숙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들은 치매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의 작은 실수들이 모두 그런 증상들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아침 인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던 차에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어지러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까지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인숙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지혜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가 인숙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혜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상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인숙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인숙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들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혜와 상우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왔어요. 상우의 설명을 들으며 인숙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어지러웠던 것, 머리가 아팠던 것까지는 기억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여러 검사를 하셨거든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머리가 좀 아파요. 어지럽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며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숙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뇌 MRI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소견으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마치 벼락처럼 인숙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치매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인숙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치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상우가 달래봤지만 인숙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환자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아니라고요.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인숙은 눈물을 쏟아내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의심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돈이 나더러 죽으라고 한 거냐? 인숙의 중얼거림에 지혜와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엄마가 전화해서 분명히 말했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혜는 깜짝 놀라며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제 친정엄마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라고,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인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짐이었구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인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당황스러워하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래서 나더러 죽으라고 한 거지. 인숙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정말 치매라니. 의사는 진정제를 처방하며 가족들에게 당분간 안정을 취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이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도 인숙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상우가 번갈아가며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치매 환자가 되어서. 어머니, 아직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치료받으면서 잘 관리하면 돼요. 상우의 말에도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끝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짐만 될 거야.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혹들이 모두 현실로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숙은 지혜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며느리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지혜는 혼자 병원 화장실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뺨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인숙의 증상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인숙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여기가 우리 집 맞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며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는 잠에서 깨어나 인숙을 달래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가 집이에요. 다시 주무세요. 라며 부드럽게 끌어안아주며 진정시켰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인숙이 옷을 모두 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시장에 가야 해. 장 봐야 한다고. 라며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혜가 급히 말려서 다시 침실로 모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인숙이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서 용변을 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뒤처리를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계속 취소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직장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일은 며느리가 해야지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인숙을 돌보는 일은 거의 지혜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인숙을 돌보느라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어머니 챙기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행복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봐도 너무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 모시느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친정 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매일 해. 지혜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인숙이 우연히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인숙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실까요?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다가가서 인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인숙은 손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제야 인숙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진심이 들켰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내 휴대폰에서 들었어. 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이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괜찮아.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로 너희들한테 짐이었구나. 인숙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마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지혜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상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인숙은 상우를 보자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야,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와의 통화를 들으셨어요. 상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상우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숙은 그런 아들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네. 내가 정말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에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인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충격과 함께 지혜의 진심을 알게 된 배신감이 겹쳐서 식사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지혜가 죽을 떠먹이려 했지만 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싫어.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제발.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에게는 그마저도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식사를 거부하고 계시네요. 이러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무언가 깊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야,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혜는 망설였지만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잠깐 나가 있을래? 지혜가 나간 후 인숙은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어머니. 너도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봐. 치매 걸린 엄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지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힘들긴 해요. 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밤잠도 못 자고 어머니를 돌보는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아들마저도.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인숙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상처를 주는 말을 할 것인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전화 내용을 들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더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니? 네, 그 말이에요. 지혜는 무릎을 꿇고 인숙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된 며느리예요. 인숙은 그런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인숙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니?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혜의 고백에 인숙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지혜가 고개를 들어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고?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시고 혼란스러우실지 생각하게 됐어요. 인숙은 지혜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길을 잃고 헤매실 때 어머니의 눈을 봤어요. 너무나 무서워하시고 계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힘든 것보다 어머니가 더 힘드시다는 걸. 상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툴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인숙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한 말은 변명할 수 없어요. 지혜는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숙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혜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겉으로는 나를 모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네, 맞아요. 저는 이중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진심의 일부였어요. 지혜의 눈물이 인숙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요, 어머니.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도 걱정할 수 있고요. 인숙은 지혜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병실에는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숙의 치매 소식은 어느새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소식이 금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인숙 씨네 소식 들었어? 마을 슈퍼 앞에서 김씨 아주머니와 박씨 아주머니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치매래. 아이고, 참 안 됐어.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일까. 아직 한창 때인데 벌써 그런 몹쓸 병에 걸리다니.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걱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치매 걸린 사람이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맞아.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우리 손자들도 놀러 오는데. 아주머니들의 걱정은 점점 경계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인숙이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슈퍼 사장님은 평소보다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인숙을 보더니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치매 걸리셨다는. 아이고, 안 됐어라. 인숙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급히 필요한 것만 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최 씨 아주머니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만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숙을 만나면 어색하게 피하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 참 고생이 많아. 그러게 말이야.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나 같으면 진작 요양원에 모셨을 텐데. 맞아. 집에서 모시다가 가족들까지 다 망가져. 지혜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을 마저 봤습니다. 상우도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어머니 상태 어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 텐데.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던데 한번 알아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집에서 모시다가 다른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 특히 며느리가 제일 고생이지. 상우는 그런 조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어머니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려서 씁쓸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숙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눈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너희들이 고생한다고. 지혜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생각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더 심해지면. 상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또 다른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인숙 씨네 며느리 참 착해. 아직도 집에서 모시고 있어. 그래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어. 치매는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 상우 씨도 참 효자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니를 직접 모시다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양원이 나을 텐데. 전문적인 케어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돌았지만 상우와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숙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동네를 뒤지며 찾아다녔는데 마을 끝자락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인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지혜야, 집이 어디야? 길을 모르겠어. 지혜는 인숙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봐, 결국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제 정말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항상 함께 있을게요. 집에 돌아와서 상우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우리가 더 조심하면 돼. 동네 사람들이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해서 신경 쓰지 마. 우리 가족 일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였지? 예전 같으면 당황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아, 맞다. 저녁. 지혜가 반찬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인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이 흐릿해져 가고 있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인숙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그냥 다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챙겨줘서. 어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가족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지만 그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인숙이 또다시 멍하니 서 있을 때 상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셋이 함께니까 괜찮아요. 작은 온기와 함께 갈라졌던 가족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증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던 인숙은 단 한마디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무심함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족의 선택과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감동과 반전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